지구가 파괴 조사를 하는다면요. 많은 걸 준비하고 오지는 않으셨겠지만 수치를 몇 개 써오느라고 일자리를 초반에 왔어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주가 생긴 지가 138억 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생겼던 거는 46억 년 전이라고 해요. 지구는 그거보다 조금 늦게 생긴 45억 한 4천만 년쯤 전에 플러스 마이너스 0.05 억년 정도, 그러니까 한 500만 년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계에서 날라온 헬리아라고 불리는 화성 크기의 행성이 지구하고 부딪힌 끝에 부스러기를 찍어준 조각을 하나 남기고 갔는데, 얘가 달입니다. 이 달이 지구 옆에 자리를 잡은 지가 한 45억 년쯤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 처음으로 지구에 생명체가 나타났던 것은 한 38억 년 혹은 35억 년쯤 전에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참, 굉장히 한참 지나고 나서 인간이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에 나온 지가 30만 년 전에 세상에 나왔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핵발전소의 위험함을 알게 되면서 배웠던 여러 사실들을 놓고 보면 핵발전소 원료로 쓰이는 우라늄 235는요 반감기가 7억 380만 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0번이 반감기가 반복이 되어야 되니까 우라늄은 세상에 드러났다가 독성이 없어지려면 최소한 70억 년 이상이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긴 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라늄은 그렇다 치고, 연료로 썼던 우라늄은 그렇다 치고, 우리가 걱정하는 고준위 방사성 분열, 고준위 핵폐기물 거예요. 스테이지. 이거는 관광기가 24,000년입니다. 24만 년이 있어야 되겠죠.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지가 10,000년쯤 됐다고 합니다. 왜 10,000년 전부터 문명을 이룰 수 있었냐 하면, 그때부터 기후가 지금 기온이 14도로 안정화되는 바람에 농사를 짓기가 가능해져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분명이 발생하고 국가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오랜 옛날 인류가 문명을 이루고 생존해왔던 그 시간에 24배가 넘는 시간이 지나야 플루토늄이 독성이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얘기할 때 최소 10만 년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엄밀히 따지면 24만 년 정도는 버텨주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걱정했던 그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세슘이라는 것이 있죠. 예전에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세슘의 관광기는 30년입니다. 그때 일본에서는 사실 아베 정부 때부터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일본이 벗어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사능 물질들의 특징이 공기보다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곳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게 되면 방사능 계치기를 항상 높은 곳에 놓게 됩니다. 거진 한 2m 가량 되는 그 위치에. 도심 같은 경우에는 빌딩 옥상에다가 놓게 되는데, 그렇게 놓게 되면 방사능 물질이 검출이 안 됩니다. 땅바닥에 놨을 때 방사능의 유무가 쉽게 발견이 되는데, 여전히 도쿄의
터그 안에서도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지구의 역사와 인류가 생존해왔던 그런 역사들을 생각해보면 이 방사능 물질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인 것입니다. 인간이 접촉해서는 안 되는 물질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땀이 좀 나네요. 얘가 여름 옷인데 여름 옷 치고 굉장히 두꺼워요. 스님들은 이렇게 두꺼운 옷으로 장대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사실 핵탄으로부터 시작했던 핵발전소 이것에 갖는 원래의 폭력성을 인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들, 기껏해야 길어야 40에서 30년 혹은 60년 쓰지 못하는 핵발전소가 그때 나오는 그 쓰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핵발전소 내부는 사실 다 쓰고 나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종의 방사성 물질에 노출된 방사능 오염 물질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체하고 다시 안전한 곳으로 처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돈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었던 인류의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는 인류가 어떻게 죄를 짓느냐를 설명할 때 탐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죄로 점철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하느님은 내어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노아의 방주 때 그 악으로 점철된 재앙으로 인해서 멸망해가는 그 세상으로부터 방주라고 하는 안전한 곳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흘러서 모세 시절에 파라오로 대변되는 물질과 탐욕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빛을 탈출했던 백성들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생명과 죽음 중에 선택을 하라 요청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답도 알려주시고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새로운 세상에서 누리했던 것은 바로 돈이 우선되는 죽음의 문화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되는 정말로 모든 이들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면서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새로운 땅으로 넘어갔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선대에서 거부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있으면서 경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깊게 들어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정신을 주고 와서 결국에는 생명을 살리는 방식으로 모두를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죽음의 문화를 벗어나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편안하게 전기를 쓰자고 죽음을 강요하는 핵발전소를 포역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생명을 생각하는
부족하고 더 이상 주변을 해롭게 하지 않는 대생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런 사회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찾아야 되는지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 이미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공감이 이루어진 분들이기에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선지자들, 하느님의 예언자들처럼 이때 생태사도가 되셔서 세계 위험성을 알리고 생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주변에 알리고 전파하는, 선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날이 참 덥습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도 6월달에 여름에는 기차를 못 타겠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항상 여러분들은 기도와 수동을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인들만의 몫으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세상과 연대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수많은 선한 이웃들과 함께할 때 이런 타락사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새벽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6월 27일에 도시관에서 하늘과 함께 하늘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오늘 사가 2시에 있을 예정인데 앞서서 기도회를 미사의 형태로 우리의 천주교는 도시관에서 미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시 30분부터 미사를 공헌하고 그러고 나서 함께 차례집회에 함께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정말로 생명 중심의 사회로 나가야 된다는 소리를 높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뭐 일당백이나 표현을 쓰고 하긴 하는데 쉽진 않죠. 대신 여기 계신 분들이 일당 10명씩은 좀 데리고 오시면 그러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